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식, 일식, 보거, 조리, 기능사 과정에서 챕터 이번에는 2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명품 기본이론. 우리가 챕터 2는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어떤 식으로 공략할 것인지 먼저 공부 범위 한눈에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 안전관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새로 추가된 부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1시간 안에 문제풀이까지 다 맞출 수 있는 굉장히 쉽고 편한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도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어져 있냐면 개인 안전관리와 장비 도구 안전작업 그리고 작업 환경 안전관리라는 것으로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개인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개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과 안전교육의 목적을 학습하고요. 장비 도구가 안전한지를 봐야 되겠죠. 안전관리 지침과 사용 기준을 이해하고 조리 장비 및 도구별 사고 예방 방법을 학습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작업 환경 안전관리는 이제 작업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안전하게 하기 위한 수칙이나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구분해서 공부를 하는 단원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그림이 조금 그려지시겠죠. 같이 한번 개인 안전관리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안전관리입니다. 개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조치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관리 대책을 보시게 되면 위험도 경감의 원칙이에요. 사고 발생의 예방과 피해 심각도를 억제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고 핵심 요소는 위험 요인을 제거하며 위험 발생을 경감시켜주고 사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으로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3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절장이에요. 절차와 장비, 사람, 절차, 장비의 3가지 시스템 구성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과정으로는 첫 번째, 위험 요인을 제거해줘요. 위험 요인을 차단시켜줘야 되고요.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오류를 예방하고 교정해줘야 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 및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안전관리 점검표를 볼게요. 재난의 직접 원인이 불안전한 상태나 행동에 있다고 볼 때 안전관리 점검표를 작성해서 원인을 파악하셔야 되고요. 사람이 일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재난 원인으로는 4개로 구분해 줄 수 있는데 4개의 M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Man, Machine, Media, Management로 구분해진다라는 것, 재난 원인의 4가지 M 정도를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4가지 M을 한 번만 보고 넘어가지요. 보시게 되면 인간, 재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인간으로 인해서 재난이 생길 수 있겠죠. 사람의 심리적인 원인, 생리적인 원인, 작업 환경적 원인으로 인해 생길 수 있고요. 2번째, 머신, 기계로 인해서 기계에 결함이 있다거나 안전의식이 부족하다거나 점검 장비를 부족하고 표준화를 부족하게 되면 생길 수 있고요. 미디어, 매체 자체로 작업 자세, 작업 동작의 결함, 부적절한 작업 정보의 방법 이런 오류가 생기거나 이럴 때도 생길 수 있고요. 매니지먼트, 관리 조직에 있어서 결함, 교육 훈련의 부족, 불충분한 적성 배치, 건강관리 불량, 안전관리 계획의 불량, 부하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부족 때문에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 있구나. 이 4가지 M에 의해서 재난이 생길 수 있구나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안전사고 사후 조치입니다. 첫 번째 원인을 분석해야 되겠죠. 어떠한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먼저 조사합니다.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개인 안전사고다 보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안전교육을 통해서 상해나 사망 또는 재산의 피해를 일으키는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안전교육의 목적은요. 상해나 사망 또는 재산의 피해를 일으키는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개인 및 집단의 안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과 태도를 이해시키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습관을 형성시켜주면서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안전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응급조치 볼게요. 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나 급성 질환자에게 즉시 취하는 조치로서 119에 신고하는 것 또한 응급조치에 들어가집니다. 더 이상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또는 방지, 지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그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정도만 해주는 게 응급조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먼저 현장을 조사, 체크를 하신 다음에 내가 필요한 이 사람이 피가 나면 지혈을 할 것이고 되었으면 화상 온도를 좀 떨어뜨려 줄 것이고 간단한 조치만 해준 상태에서 의료기관에 신고를 먼저 하고 처치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땐 그렇게 하겠지만 누군가 같이 있다면 응급신고 좀 해줘. 그러면서 나는 처치를 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작업 안전관리, 사고 발생했을 때 대처 요령입니다.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나 조리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불을 쓰고 가스를 쓰고 물을 쓰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작업을 중단하고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요. 환자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면 다른 조리 종사원과의 접촉을 피한 다음에 조리 장소로부터 격리해야 합니다. 출혈이 있는 경우는 상처 부위를 눌러 지혈시켜주고 출혈이 계속되면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해서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겠죠. 경미한 상처는 소독액으로 소독하고 포비돈 용액이나 항생제를 함유한 연고 등을 발라 조치를 하지만 내가 너무 임의로 판단해서 이거는 어떤 약을 쓰고 어떤 약을 써야지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아주 그냥 기본적인 처치만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주방 내 재해 유형입니다. 워낙 많은 다양한 종류의 재해들이 발생하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구분해 보았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절단, 찔림, 베임 같은 게 가장 많이 일어나요. 저희도 조리실에서 일하다 보면 손을 베이는 경우는 너무나 아주 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조리기구 사용법을 익히고 칼을 잡는 법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작업대를 정리정돈해야 되겠죠. 화상과 데임이 있어요. 너무 뜨거운 오븐, 전자제품, 기름, 솥 이런 걸 접착하거나 데치거나 끓일 때 각각에 맞는 보호구를 착용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바닥이 굉장히 미끄러우냐 물 청소를 하다 보니까 혹은 물을 막 쓰다 보면 떨어지니까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주변에 물체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닥에 물기가 없이 하고 통로와 작업 장소 주변에 장애물이 없도록 처리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기로 인해서 누전되거나 감전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절연 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해 줘야 된다는 거 혹은 손에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전자제품을 잡아야 된다는 거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유해한 화합물로 인해서 피부 질환도 생길 수 있어요. 부적절한 식품 첨가물 혹은 합성 세제 등에 의한 피부 가려움증. 그래서 주방에서 많이 주부 습진 같은 것들 많이 생깁니다. 피부가 부풀어 오르거나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은 화학물질을 잘못 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피부 질환도 생길 수 있으니까 정확한 취급 방법을 알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섹션 1 어렵지 않았습니다. 개인에 해당되는 얘기들이었다면 섹션 2는 장비와 도구의 안전작업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조리 장비나 도구 관리의 원칙이 있겠죠. 사용 방법과 기능을 충분히 숙지하고 정확하게 사용되고요. 장비의 사용 용도 외에는 안 써야 되고요.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써야 되고요. 도구나 장비가 이상이 있어 보이면 바로 사용을 중지해야 된다는 것. 전기 사용량과 사용법도 숙지해야 되고요. 이런 모터 같은 데다 물이라든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끔 청결하게 해야 되는 것 또한 장비 다루는 관리의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조리장비와 도구의 안전 점검의 방법에 대한 것은 문제로도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그냥 풀 수 있었다라면 조금 암기가 필요한 부분의 첫 번째 일상 점검입니다. 관리자가 매일 육안으로 눈으로 보면서 점검해 주는 걸 말하겠죠. 주방 내 조리기구, 전기나 가스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되고요. 두 번째, 정기 점검이 있어요. 안전관리 책임자가 있겠죠. 주방관리자가 있고 안전을 책임지는 또 관리자가 있겠죠. 이 사람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방 내 조리기구, 전기, 가스 등의 성능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기록해야 된다라는 거. 긴급점검 중요합니다. 긴급점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손상점검과 특별점검으로 나뉘어집니다. 손상점검.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 등에 의해서 긴급하게 시행해주는 방법. 특별점검. 결함이 의심되거나 사용 제한 중인 시설물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 특별 점검을 행한다라는 것도 구분해 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용어 자체 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용어가 풀이되어 있으니까 잘 기억만 끄집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섹션 3으로 가겠습니다. 장비 도구까지 봤다면 이번에는 우리 주변, 작업을 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볼게요. 작업장 환경 관리의 첫 번째, 작업장 환경 요소입니다.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조명 시설, 주방 내부의 색깔, 주방의 소음, 환기, 조리사의 건강 관리 등을 말해줍니다. 작업장 환경 요소예요. 어떻게 해야 안전관리 방법을 하는가? 정리정돈을 점검해야 됩니다. 작업을 하기 전에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우습게 넘겨버리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작업장 주위의 통로와 작업장을 꼭 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사용한 장비 도구는 적합한 보관 장소에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막 이거 쓰고 저쪽에 흘려놓는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지나가다가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거고요. 굴러다니기 쉬운 거는 굴름으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받침대를 사용해야 됩니다. 적재물은 사용 시기와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해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온도 및 습도의 관리입니다. 적정한 온도는 겨울철에는 이 정도, 여름철에는 한 23도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고요. 습도는 계절에 상관없이 보통 40에서 60%, 특히나 주방이 굉장히 습한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기를 자주 시킴으로 인해서 습도를 유지하는 것 또한 적절한 작업 환경을 위해 필수한 부분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조명과 바닥 관리입니다. 조리 작업장의 권장 조도는 143에서 161 룩스예요. 즉 조리장은 밝아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채소의 상태가 적당한지, 육류의 문제점은 없는지, 해산물은 올바른지 확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도는 굉장히 밝은 편에 속합니다. 대부분의 작업장은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사용하고요. 작업대에 사용되는 날카로운 조리기구 등은 미끄럼 사고 등의 원인으로 재해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작업장 안전관리입니다. 작업장 내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원인들을 보시게 되면 왜 이런 것들이 생길까? 노후하고 낙후되어지고 고온다습하다 보니까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래서 안전지식이 결여된 곳이 많아서 요새는 안전관리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기구의 사용이 올바르지 않는다라든지 가스 및 전기를 잘못 사용한다든지 종사원들이 너무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곤하다든지 이러면 작업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안전수칙을 한번 볼게요. 조리 장비를 사용할 때 안전수칙은 냉장, 냉동시설의 잠금 장치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조리 작업자의 손에 물기가 있을 때는 절대로 전기 장비를 만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스밸브를 쓰고 나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조리 장비의 사용 방법을 철저하게 익혀야 된다라는 거죠. 아주 상식적이지만 정리해 두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조리 작업자의 안전수칙입니다. 조리 작업에 필요한 편안한 조리복과 안전화는 필수예요. 특히나 바닥이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미끄러우면 굉장히 위험한 사고가 될 수 있어서 안전화 쓰는 것과 조리복을 착용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되고요. 안정된 자세로 조리를 하셔야 되고 뜨거운 용기를 이용할 때는 마른 면이나 장갑을 사용해야 됩니다. 짐을 옮길 때 너무 무리하지 않으며 주변의 충돌을 감지해야 되겠죠.
세 번째, 화재입니다. 화재도 굉장히 중요하고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조리장에서 우리가 불을 쓰잖아요. 가스불을 쓰고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화재가 생길 수 있어서 화재의 원인 점검과 대처의 요령도 굉장히 중요한 안전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재의 원인 점검을 볼게요. 화재 진압기를 배치하고 사용, 인화성 물질의 적정 보관 여부를 점검하셔야 되고요. 소화기구, 소화전함, 소화기 비치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화기 유효기간이 한 10년 정도 되는데 주기적으로 흔들어주면서 소화액이 침전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관리 상태도 항상 점검을 해서 정말 잘 작동을 하는지, 그냥 비치용은 아닌지, 그다음에 어디가 되어 있는 소화기 그 용기가 어디에 붙어 있다라는 걸 잘 표시는 되어 있는지도 확인 작업을 꼭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 요령을 한번 볼게요. 화재가 생기면 경보를 울리고 큰 소리로 불이야 하고 주변에다 알려줘야 되겠죠. 화재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하지만 내가 무리해서 행하지는 않으셔야 됩니다. 소화기나 소화전을 사용해서 불을 꺼주고요. 몸에 불이 붙었을 경우엔 제자리에서 바닥에 굴러주는 방법을 취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 하나, 필수 용어 정리 중에서 화재의 종류는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화재는 A급, B급, C급, D급으로 나뉘어지는데 A급은 일반 화재, B급은 유류 화재, C급은 전기 화재, D급은 금속 화재로 구분이 되어진다. 외워주시고요. 일반 화재 같은 경우는 가연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적용 소화기는 백색 바탕에 A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 B급은 페인트나 휘발유 가스 등의 가연성 액체나 기체에 발생하는 화재로서 연소 후에 재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는 황색 바탕에 B라고 표시를 합니다. C급 화재는 모터나 두꺼비집 전선 전기기구에 발생하는데 청색 바탕에 C라고 표기를 하고, D급 화재는 금속 화재로서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지르코늄과 같은 금속 화재가 되어진다라는 것도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해하거나 위험하거나 화학물질의 관리입니다. 보관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서 점검하고 진단, 아주 중요한 파트고요.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면서 조제일자, 조제자명을 적어서 부착해 두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요새 참고로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한 번만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깊이에 따른 화상이 몇 도 화상이냐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봐줄게요. 표피층만 손상이 되어진 가장 얇은 화상이 1도 화상이에요. 2도는 표피의 전부에다가 진피의 대부분을 포함한 손상입니다. 수포 가서 여러분은 왜 데이고 났더니 이렇게 물집 잡히는 경우 있죠? 대부분 병원 가면 2도 화상이네요 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게 2도예요. 3도는 표피 전부에다 진피의 전층과 피하 지방층까지 들어오는 게 3도고요. 4도는요. 피부뿐만 아니라 근육, 뼈까지 손상되어지는, 그 안에 뼈가 보일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심각한 화상을 4도라고 불려진다는 거. 그래서 사지선다형이기 때문에 화상의 정도를 묻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마지막 완강기에 대한 정의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완강기라는 거 뭔지 아세요? 요새는 고층 건물에서는 전부 다 완강기를 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몸에다가 이렇게 밧줄을 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층에서 땅으로 내려갈 때 위험하잖아요. 매면서 그 로프의 무게감을 이용해서 내려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 긴급 상황 발생 시 사람의 체중에 의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비상용 피난 탈출기구가 무엇입니까? 라는 걸 묻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보면 아는데 막상 입에서 맴돌긴 하는데 문제로 나오면 잘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완강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든 이제 고층 높이에 있는 실내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완강기 어디 있지? 한 번쯤은 눈여겨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요거다라는 것도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전관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는 것도 많았고요. 조금 정리해서 제가 암기하라고 하는 것들도 몇 개 나왔습니다. 그러면 단원별 정리 문제를 통해서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별 정리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과정 중에서 예방을 하려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뭘까요? 안전사고를 예방하려고 해.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제거를 해줘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제거요, 제거요 라는 소리가 이제 들릴 정도로 위험에 내가 차단하거나 할 수 없으니까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없애주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인을 제거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안전교육의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바른 것, 옳은 것, 그렇지 못한 것, 잘못된 것, 뒤에 문구를 잘 보셔야 돼요. 요새는 CBT라고 해서 전부 다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이기 때문에 문항이 눈에 잘 안 들어온다는 표현들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이 뒤를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끝까지 잘 봐주셔야 되고요.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안전교육 왜 하겠어요?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습관을 먼저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다? 맞겠죠? 일상생활에서 안전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등을 이해해주게끔 만들어주겠죠. 안전교육을 통해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한다? 더 이상의 상태 악화를 방지 또는 지연시킨다. 이 안전에 해당하는 문제는요, 답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뭐겠습니까? 불의의 사고를 예방해줘야 되겠죠. 이걸 태도를 이해해서 갑자기 생겨질 수 있는 사고를 예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상태를 악화 방지를 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능들을 예방해 줄 정도로만 해주기 위해서 안전교육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묘한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3번입니다. 이번에는 응급처치 목적으로 알맞지 않은 거래요. 응급처치는 말 그대로 응급처치예요. 갑작스럽게 행해주는 처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급성 질환자에게 사고 현장에서 즉시 취하는 조치이다? 맞네요. 더 이상의 상태 악화를 방지 또는 지연시킨다. 어떻게 해요? 내가 빠르게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해주는 게 응급처치가 된다라는 거겠죠. 환자의 상태를 정상으로 바로 회복시킨다? 이건 아니겠죠. 전문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생명을 유지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어집니다. 4번, 작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딱 생겼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가장 먼저. 내가 지금 딱 어떻게 이런 사고가 발생했어?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보고부터 해야 되겠죠. 그쵸? 어떻게 해요?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라고 보고를 먼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고 플러스 만약에 너무 심각한 상태면 119에 신고도 하셔야 되겠죠. 5번입니다.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나, 자, 이건 제가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함이 의심된대요. 혹은 사용 제한 중인 시설물의 사용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의심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특별하게 점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용 제한 중인 시설물의 사용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에 하는 점검을 뭐라고 한다? 특별 점검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화재 종류 나왔네요. 제가 A, B, C, D급으로 나뉘어진다라고 했는데 봤더니 종이, 목재, 섬유 등 고체 가연물에 발생한대요. 종이 같은 경우 뭐였습니까? 일반이었으니까 A급 화재가 되어지겠죠. 다시 한번 나온 김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A급 화재는 일반 화재로 목재, 종이, 섬유 등 고체 가연물질을 이룬다라고 했고요. B급은 유류였습니다. 그 다음에 C급은 전기였고요. D급은 금속이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 7번. 화재를 예방하려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적합하지 않대요. 화재를 예방하려고 한대요. 화재를 예방하려면 지정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한다. 와, 완전 맞네요. 두 번째,
출입문과 복도 등의 적재물 비치 여부, 뭐 잘못된 게 놓여져 있는 않는지, 불이 날 게 나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된다. 맞겠는데 점검해야 되겠죠. 화재 예방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실시한다. 말만 들어도 아니네요. 뭐뭐라고 할 때, 반드시, 그때, 모든 이런 게 들어간 게 대부분 답이에요. 필요할 때만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필요하던 필요하지 않던 주기적으로 행해져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화재 위험성 있는 확인은 정기적으로 점검 맞죠? 자, 이번에 8번입니다. 식품의 위생적인 준비를 위한 조리장의 관리로 부적합하대요. 조리장의 준비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안 되는 거. 이 4개 중에 그래도 아닌 것 같은 거를 고르란 얘기예요. 조리장의 위생해충은 약재 사용을 1회만 실시하면 영구적으로 박멸된다? 한번 딱 써서 다 죽으려면 이건 혁명이죠. 미라클이에요. 그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약재도 쓰고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영구적이라는 건 없겠죠. 조리장의 음식물과 음식물 찌꺼기를 함부로 방치하지 않는다. 맞아. 조리장의 출입구에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갖춘다? 맞아. 조리사의 손을 소독할 수 있도록 손소독기를 갖춘다? 와, 완전 맞아. 가 되셔야 됩니다. 그 답은 1번이 돼야 되겠죠. 1회 약재만으로는 영구적인 박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충, 방서시설 살충제를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도마의 사용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거, 맞는 것, 그른 것, 옳은 것, 바른 것, 틀린 거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잘못된 거래요. 잘못된 거. 합성 세제를 사용하여 미지근한 물로 씻는다. 훨씬 더 뽀득뽀득 잘 닦이겠죠? 기름때도 잘 지고. 맞네요. 염소 소독, 열탕 소독, 자외선 살균 등을 실시한대요. 어느 것 하나 틀린 게 없네요. 3번째, 식재료 종류별로 전용의 도마를 쓴다. 교차 오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생선류, 고기류, 야채류 조금 분리해서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위생에서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세척 소독한 후에는 건조시킬 필요가 없다? 자, 건조시키지 않으면 세균이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완벽한 건조, 매일 1회 이상 건조 소독, 물로 다 닦고 소독으로 다 하신 다음에는 건조는 필수라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조리장의 설비 및 관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뭘까요? 틀린 거. 조리장 내에는 배수시설 아주 중요한 문제죠. 물이 잘 빠져야 돼요. 그래야 편리하겠죠. 하수구에는 덮개를 설치한다. 그렇죠. 어떤 위험이나 오염물질이 올라오지 않게끔 덮개를 덮어두시는 게 좋아요. 폐기물, 버려져야 되는 그 용기는 목재 재질을 사용한다. 목재. 이상하네. 체크해 두시고요. 4번째, 폐기물 용기 또한 덮개가 있어야 한다. 사수구뿐만 아니라 폐기물 용기들도 그 오염물질이 올라오지 않게끔 덮개를 덮어두는 것은 필수 작업입니다. 그렇다면 폐기물 용기라고 하는 것은요. 목재 재질을 쓰시면 안 되고요. 내수성 재질로 써주셔야지만 좋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을 써줘야지만 안전하다, 확실한 관리가 되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파트 중에서 아마 제일 간단하고 저도 부담이 적고요.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문제는 안 나올 수는 없어요. 나오긴 나오지만 많아봤자 2문제 정도가 나오고요. 상식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중에 조금 암기해야 될 것들, 정의에 해당하는 부분, 분류에 해당하는 방법, 점검 방법에 해당하는 것들 조금 구분해서 해주신다 그러면 안전의 문제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으면 2문제, 적으면 1문제가 꼭 나오니까 여기는 반드시 확인 작업하셔서 여러분도 부담이 적고 가볍게 넘기면서도 맞출 수 있게끔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가 안전관리는 아주 간단하게 끝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까지 다 맞춰봤고요. 많은 문제 푸실 필요까지도 없고요. 한 10문제를 통해서 전체적인 안전에 대한 거를 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 집중력 있게 소화하셨다면 더 이상 공부하실 필요가 없는 제 챕터 2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챕터 3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